전 남자친구가 너무 괘씸해서 복수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매달리게 만들고 거꾸로 차버리고 싶습니다. 상대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문자를 만들어주세요. 지난 7년간 헤어진 상대에 대한 복수를 의뢰하는 고객들이 많았다. 최고의 복수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 가치와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복수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보다 현실적인 복수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복수심. 나는 이 감정을 잘 이해한다. 나 역시 한때 복수심에 눈이 멀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헤어지고 바로 며칠 뒤 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을 때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다. 환승이별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너무 고통스러웠다. 상대가 나에게 준 고통, 그것을 똑같이 돌려주지 않으면 마음속 불덩이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거나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는 경험을 한다. 이 과정에서 자존심과 자존감이 다치게 된다. 그리고 이는 복수심이라는 감정을 만든다. 받은 만큼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심이다. 인간이라면 모두 그렇다. 함무라비 법전에서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원칙도 이런 이유로 생긴 것이다. 그 누구도 피해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우리의 자존심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복수심으로 인해 파생되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굉장히 강렬하고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 분노, 수치심, 배신감, 좌절감 등 여러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압박감이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복수를 실행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단순히 감정에 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나도 그런 복수에 충동을 느꼈었다. 그 감정을 어떻게든 풀고 싶었다. 상대를 비난하는 문자 폭탄을 보내거나 상대의 학교에 찾아가서 깽판을 친다거나 인터넷에 상대의 치부를 폭로하는 일을 잠시 상상해 본 적도 있다. 상대의 삶을 무너뜨리고 내가 느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감정이 매일 들었다. 하지만 단순하고 1차원적 복수는 정답이 아니며 내가 느끼는 고통을 치유할 수 없다. 오히려 그 순간의 감정 배출에 불과하며 내 자존감만 깎아먹을 뿐이다. 폭력, 폭언, 폭로 등 1차원적인 방법을 생각해선 안 된다. 복수는 물리적인 방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요즘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말과 온라인 흔적이다. 1. 문자. 복수를 위해 보내는 문자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꼭 적용해야 한다. 첫째, 직접적인 공격을 피한다. 둘째, 상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다. 셋째, 상대에게 심리적인 타격을 준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었을 때 상대는 우리를 계속 떠올리게 되며 심리적으로 불안감과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상대의 자존감이 약할수록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다음은 그에 맞는 문자 예시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었어. 처음에는 너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지만 최근 어떤 순간을 깨닫게 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한 말을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거야. 내가 주었던 사랑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지만 덕분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서로에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 그간 많은 추억들이 있었네. 앞으로는 각자의 길을 가야겠지. 너가 행복해지길 바란다. 이 문자는 겉으로 보이기엔 별것 없어 보이지만 세 가지 강력한 심리적 효과를 지닌다. 심리적 우위 선점. 처음에는 비난하고 싶은 감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섰다고 말함으로써 감정적으로 성숙한 태도를 보여준다. 상대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느낄 것이며 스스로를 반성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죄책감 부여. 내가 주었던 사랑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다는 표현은 상대에게 당신이 받은 고통을 인식하게 만든다. 상대는 당신에게 준 상처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문구는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다. 상실감 부여.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각자의 길을 가야겠지라는 문장은 상대가 더 이상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든다. 당신이 이미 결정을 내렸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메시지를 준다. 상대는 당신을 완전히 잃었다는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많은 추억들이 있었네와 같은 표현을 통해 그들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며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를 남기게 한다. 이 문자는 상대에게 감정적 여운을 남기고 그들이 당신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전략적인 도구다.
상대는 이 문자를 읽고 나서 자신의 잘못과 상실에 대해 곱씹을 수밖에 없게 된다. 2. SNS 관리. 카카오 프로필, 인스타그램 등 SNS 활동은 당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SNS 활동을 잠시 멈추고 상대가 당신의 상태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 시기에 완전한 침묵을 유지하면 상대는 당신의 상황을 궁금해할 것이고 그 미지의 상태가 긴장을 유발한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등 시간이 충분히 흐른 후 갑자기 SNS 활동을 재개하여 돌연 변신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완전 새로운 분위기로 등장하는 것이다. 궁금증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레 색다른 모습을 연출하면 상대는 당신의 변화를 더 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상대의 예측을 완전히 깨버리게 된다. 첫 게시물은 밝고 즐거운 이미지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들과 함께 있거나 새로운 활동을 즐기는 사진이 좋다. 이때 자기 개발과 성취를 드러내는 내용은 상대에게 당신이 성장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그리고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남긴다. 오늘은 그냥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쉬운 게 좋은 거였네. 이런 문구는 상대가 더 이상 당신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암시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편안한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담은 문구로 감정의 과잉을 피하고 차분한 인상을 남긴다. 그리고 문구의 의미에 대한 미해결 과제를 남긴다. 중요한 것은 과도한 설명을 피하는 것이다. 감정적인 설명이나 과거를 언급하는 대신 현재의 행복과 자신감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대는 궁금증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영향력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심리적 타격을 받거나 자존감이 낮아진다. 그리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연락을 해오거나 반대로 질투를 유발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감정을 복수라는 도구로 풀고 싶어 한다. 그게 인간이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이상 그저 참고 넘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복수심으로 변해 내 안을 파고든다. 당신이 느끼는 이 복수심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다.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 상처받은 자존심을 되찾고 싶다는 욕구, 나도 당신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당연한 감정이다. 다음은 내 감정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조언이다. 1.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복수심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먼저 이 감정들을 억지로 누르기보다는 정확히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분노, 상처, 배신감 같은 감정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억지로 부정하려 하면 오히려 감정이 더 강해지기 마련이다. 이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감정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별 후 상대방이 나에게 준 상처가 커서 복수심이 생겼다면 그 감정을 참아내려 하기보다는 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고 그 감정이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나면 감정의 무게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2. 시간과 거리를 둔다. 감정적으로 상처받았을 때는 상대와의 거리를 두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때 시간은 복수심과 부정적인 감정을 점차 약하게 만들며 감정을 차분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다. 상대와의 연락을 차단하거나 SNS를 잠시 멀리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의 SNS를 들여다보거나 연락을 시도한다면 감정적으로 계속 휘말릴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일정 시간 동안 완전히 연락을 차단하고 상대방과의 모든 소통을 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간을 두면서 스스로 감정을 회복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3. 상대를 용서한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과정이다. 상대의 행동이 이해되거나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설령 상대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놓아주고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에게 큰 치유가 된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복수심을 품고 있으면 나만 괴로워질 뿐이다. 하지만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진다면 내 자신이 회복될 수 있다. 용서하지 않아도 놓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해보자. 복수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현이다. 우리가 상처받고 배신당한 후 느끼는 감정은 자존심과 자존감을 지키고 싶은 강한 욕구에서 비롯된다. 누구나 그렇다.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고
상대가 나에게 가한 고통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느끼는 본능적인 감정이다. 하지만 그 복수는 단순한 폭로나 공격적인 행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가 자신이 잃은 것의 가치를 깨닫고 후회하며 나를 계속 떠올리게 만드는 데 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복수다. 문자를 통해 혹은 SNS를 통한 전략적인 침묵과 재등장을 통해 상대에게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다. 상대에게 직접적인 공격은 피하되 나의 감정적 성숙함을 보여주고 상대가 그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나를 잃은 것을 후회하고 미련을 가지며 그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결과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과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복수심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치유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상대를 용서하거나 놓아주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결단이다. 그 결단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며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방법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다.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나를 찾아와도 좋다.